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의 경제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뭐 경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합의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박정희식 경제 발전의 원리를 이게 이 베네치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경제 발전사의 여러 선진국들도 여기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이제 경제발전, 박정희 경제발전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요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속성과 원리,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또 아까 얘기했던 좌승희 원장님의 그 얘기인데 요것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고 저는 주로 이 4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경제발전 모델을 좌승희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시장과 기업과 정부의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확대, 그 다음에 재벌주도,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인데, 아까 이제 시장의 확대는 좀 멀리 가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이제 수출주도적 성장. 그래서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한 것. 이걸 이제 시장 확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확대라는 것을 뭐 이승만 정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외교적이고 수출주도에는 경제발전 전략을 확립하는 것.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벌 중심 성장 전략. 여기에 대해서 왜 재벌이 필요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제도가 미비해서 그렇다. 이건 뭐 정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중화공업화를 의도적으로 빨리 시작을 했죠. 시장 발전 단계에서 상인의 경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6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의 또 어떻게 보면 상인의 경제다, 상인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에 비해서 충분히 경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완숙하기 이전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화공업화를 서둘렀죠. 그 덕분에 중무장대용 산업을 키우게 된 거고 그 덕분에 한국이 재벌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후발공업국들의 추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 모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재벌주도, 대기업주도 발전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이제 독특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부 주도한 나라들은 실패했는데 또 개발 계획을 앞세운 나라들은 실패했는데 왜 박정희 정부는 성공했을까 했을 때 정부가 시장 친화적 또는 차별화 원리를 위배하지 않았다.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박정희 정부가 시장을 개입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지금과 지난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정부가 개입을 하면 분배 개입을 하고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입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과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발전 속성과 원리. 이게 좌승희 소장님이 아까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 정부 이게 경제발전의 결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등장했고, 그리고 정부가 시장시대 교동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그 삼위일체, 시장, 기업, 정부 삼위일체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거는, 이런
이런 차별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조금 더 친시장적 부분이 커지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부와 기업의 공통 부분이 있는 여기는 뭐 공기업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시장과 정부의 공통 부분 여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될까요? 저기 사회적 기업 그런 게 여기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기업과 시장의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협동조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지난번에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이 커져야 이제 발전이 된다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의 정부는 친시장적 정부, 아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요걸 넓혀주는 시스템이 되면 경제가 부흥한다. 이런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승희 소장님이 제일 새로 쓴 용어가 정치의 경제와 경제의 정치화 이런 용어인데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결국은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아니면 오히려 도움을 주고 친시장적 정부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썼죠. 그리고 반대로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 영역까지 정치가 개입을 해가지고 대신하던가 막던가 이런 걸 이제 경제의 정치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비를 주는 거죠. 그냥 자유방임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다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고 그냥 아까 제가 말이 잘못했습니다. 저도 좀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정부가 중립적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가운데고요. 이쪽 극단이 정부가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 공산주의 같은 거. 이쪽 극단이 이제 정부가 나와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기 개념에서 그 정치의 경제화는 뭐를 말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중간과 오른쪽 거 요거를 같이 여기다 무슨 이거 좀 꺼주실래요? 저기 끊어졌어요? 나중에 한다고 되나요? 나중에. 여기 공짜로 쓰는 거군요. 예. 그리고 경제 정치화는 요거는 이제 오히려 경제를 갖다 개입을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하는 거. 공산주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아주 많은 사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제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경제사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요 구별을 한번 좀 해볼까. 그리고 앞으로 이걸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로 이제 베네치아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일본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베네치아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베네치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런데 베네치아를 가만히 보면 다 독특한 모습인데 완전히 자유방임적인 정부도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정부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라는 것은 로마 시대 생겨났던 도시 국가가 아니고 이건 훈족의 침입 때문에 갯벌지역으로 도망가서 할 수 없이 이제 도망가서 생겨나는 나라인데 갯벌 지역이니까 먹을 거라는 건 소금하고 생선밖에 작업이 안 되니까 무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5세기에 생긴 도시가 15세기까지 한 1000년간 지속을 하면서 굉장히 중세 때 이제 번영을 이룬. 근데 그 번영의 방식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자유방임적도 절대 아니에요. 정부가 경제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친시장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당시 경제 무기인 지중해 무역에서 경쟁 국가인 제노바보다 훨씬 더 정부 간섭이 많았어요. 오히려 제노바 출신의 콜럼버스나 이 제노바라는 도시는요, 오히려 자유방임적이에요. 오히려 자유주의적이고.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 베네치아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라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 정부 기업의 3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최적의 그 경제사의 사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 자체가 상인들이 이룩한 도시국가고 상인들이 모든 경제 권력,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이 나라들보다 훨씬 더 먼저 상업에 집중했던 나라들이고, 베네치아인들은 이 당시 중세는 고리대공업으로 경제의 가장 큰 범죄자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라 해적질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모든 도시 구성인들이 상인들이었고, 그리고 영토 국가를 절대 지향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제 경제사학자들은 베네치아의 국력이 프랑스랑 맞먹었다. 인구 19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 그 경제적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다 합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상 경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베네치아의 특징인데 이게 상인의 나라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방임적인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정부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고 스스로 국유 상선단까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소를 국가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래서 대형 갤리선들은 다 국가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걸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전시에는 이게 그대로 바로 해군이 돼버리고, 그런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였고, 그래서 상인이 유사시에 해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콘페던스라는 합작회사도 만들어서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의 원형들, 기업 제도의 원형들을 여기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오스만 터키가 서방 기독교 세력을 공격을 할 때 7번이나 이 오스만 터키가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권을 지중해 제해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독교권을 보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200년 동안이나 오스만 터키를 막아낸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 3.1절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과연 이 3.1절 이론을 경제사에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 네덜란드에도 저가 어느 정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시기에 중앙정부라는 것이 절대 왕권하에서 경제를 시장을 대신하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시대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였고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그 저지대 지역에 7개의 연방이 모여서 이제 연방제 국가를 만드는 나라니까 그게 중앙 집권적이지가 않죠. 연방 국가였고 그래서 이 나라도 역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절대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정부가 자유 방임을 바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아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을 때 중간과 우측을 우리가 이제 정치의 경제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좀 정부가 이게 굉장히 나와가지고 뭐 경제를 대신 시장을 대신하려고 하는 역할을 전혀 안 했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쪽에 좀 경제의 정치화, 정치의 경제화 쪽에 이제 넣을 수 있겠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유태인들 사이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군어를 쫓아내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개신교를 다 박해했을 때 이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까 네덜란드 쪽으로 벨기에 쪽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유태인 상인들이 사실 네덜란드를 식민지에서 17세기 팽공국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 경제, 시장 기업 경제를 일으키는 유태인 상인들이 큰 역할을 했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상설시장 거래소 이런 걸 만들어서 탐색 비용을 줄이고 표준 영업 관행으로 만들고 그 정부는 여기 또 이제
배분해가지고 공중제도 같은 걸 발전시키고 배서제도 양도제도 이런 걸 하면서 이 베네치아가 유태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상권에서 만들어놓은 시장 경제 제도의 원형들인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는 게 이제 네덜란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신해서 17세기에 패권 국가의 위치에 오른 것은 진짜 이건 경제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데 저는 삼위일체 저승의 이사장님이 개발한 이 삼위일체 이론이 굉장히 유용하다. 앞으로 경제사학자들 좀 더 연구를 하면요, 굉장히 좋은 그 연구 토픽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자유방임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뒀더니 자생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영국과 독일, 일본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독일, 일본은 이제 정부가 조금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 주도적으로 성장시키는 모델 그리고 영국은 좀 자유방임으로 내버려둬서 발전한 모델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정치의 경제화라는 시각에서는 저는 오히려 영국과 독일, 일본도 같이 묶을 수가 있겠다. 어떤 시각에서 방해하지 않았다는 시각에서 경제의 공산주의나 이런 데 같이 또는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방해하지 않았던 입장에서는 영국도 이 부류에 묶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요, 아까 안 교수님이 얘기하셨나요? 그 시대를 보면서 이게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영국을 독일이나 일본이나 훗날 한국이나 비교하면은 정부가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산업혁명이 거의 자생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경제사학자들이 그동안 영국 산업혁명의 특징을 정부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다. 은행도 별로 도움을 안 줬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 자금 가지고 공정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은 굉장히 자생적 산업혁명의 모델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같은 시대 스페인과 프랑스랑 비교해 볼 때 영국은 명예혁명을 일찍 하고 그리고 의회의 과세권을 다 빼앗기는 바람에 시장 개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절대주의를 일찍 일으켰기 때문에 시장을 통합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절대주의 왕정이 의도한 건 아닌데 시장은 통합시켜놔서 그래서 도량경도 통합이 되고 관세도 없어지고 또 섬나라는 독특성 때문에 자유무역하기가 좋아지고 그러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회의 과세권을 뺏기는 것 바람에 영국의 절대 왕정은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묘하게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같은 부류를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영국이 정부는 친시장적이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생겨났고 그 영국은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이 늦어져가지고 제일 늦게 공포를 했던 나라인데 나중에 영국을 초월하고 2차 산업혁명을 선도했어요. 근데 독일이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기업들을 오히려 외국에서 영국과 경쟁하려면 덩치가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학공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국내에서 칼틀 만들으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덩치를 켜서 영국 기업을 경쟁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스의 관세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자유무역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고 그리고 철도 건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도로교통이나 그 다음에 이 배 같은 거가 교통이 나빴던 나라인데 이 철도 건설을 갖다 장려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지리적 교통수단 장애를 극복하고 시장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독일이 잘했던 게 이제 기술력 확충, 기술교육과 아니겠습니까? 의무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이런 게 이제 독일 정부가 또 잘했던 거고. 그래서 이 독일도 역시 그동안 영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봤었는데 오히려 하나를 두고 삼일체 경제 발전의 모형에 독일도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가장 자유로운 국가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그래서 미국은 영국하고 유사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시장에 이제 개입들을 별로 안 했죠.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산업혁명 그러면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상당히 제도적으로 공권적 잔재가 없었기 때문에 해밀턴 체제 하에서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고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특허 같은 걸 보장을 해가지고 기업들의 이제 발명의 의지를 키워준 거, 월스트리트를 활성화시킨 거, 뭐 이런 걸 보면 미국 역시 상당히 삼위일체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태도가 그 기업가를 이게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었죠. 물론 이 20세기 초에 뭐 철도왕, 소고기왕, 강철왕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에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영웅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게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시장과 정부도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 그 대기업들이 또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풍토였다는 거.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기업이 유리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는 또 다른 나라와 다른 이유로 대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게 미국의 특징이죠. 시간. 일본도 사실 이제 뭐 일본이 독일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정부 개입이 좀 많았다. 근데 일본은 사실 메이지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슈버드 사스마번이 네덜란드 상인과 빈곤하게 교류를 하면서 서구의 눈을 떴고, 그래서 이제 미판 문제를 제3세계 국가에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그렇게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섬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은 상업에 유리했고, 뭐 그래서 일본도 이런 부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경제 정치와 전통, 이거는 뭐냐면 경제를 제 정치가 언어가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것인데, 저는 뭐 이거 스페인 프랑스 이거는 노르스가 네덜란드와 영국하고 대비적으로 설명해서 실패 모델로 얘기했던 것인데, 그걸 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뭐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 대표적인 거고, 중남미 국가, 인도, 사회주의 국가들 뭐 여기 다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나중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익 집단이 커지면서 그 이익 집단들이 정부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또 경제를 정치화하려는 이것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뭐 영국도 20세기로 가면 19세기 말로 가면 여기 사례가 들어갈 수 있죠. 영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뚝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여기서 얼마든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되느냐는 지난번 발표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고 논문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 봉건 시대에서 절대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졌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의 특징은 절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전쟁이 지쳐가지고 결국 의회가 결국 절대왕정한테 불복을 하고 과세포를 떼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은 결국 절대 군주국가, 절대 국가가 시장에 너무 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결국 이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던 중남미 국가들도 오늘날까지 그런 이제 영향이 온다. 뭐 그런 얘기에서 바로 이 전통을 우리가 이걸 이제 경제 정치와 전통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박정희 모델이 뭐냐 했을 때 또 논란도 많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삼위일체 경제를 박정희 모델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모델로 그동안 경제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큰 얘기, 너무 많은 걸 얘기를 짧은 시간에 했지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